안녕하십니까,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배치계획 문제풀이 순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2024년 2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근거로 우리가 함께 예시 문제를 보면서 배치계획 문제풀이 순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치계획은 일단 대지계획에 포함된 과목인데요. 제목에서 폐공장 단지를 활용한 예술 창작 캠퍼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이 나와 있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일단 문제지에 주어진 순서대로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관된 조건끼리 그룹핑 하라, 묶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실과 어떤 실이 묶여 있다든가 어떤 공간과 어떤 공간이 묶여 있으면 같이 묶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레싱지를 이용해서 영역을 확인하라. 대지 경계선이 나오면 어디에 어디가 있고 무엇이 어디 있고 무엇이 어디 있고 무엇이 어디 있고 보통 한 4군데로 나눠서 한번 영역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큰 건물부터, 예를 들어 큰 건물 큰 영역부터 위치를 잡으면 훨씬 더 좀 수월하죠. 그래서 어떤 게 큰 영역인지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도심석 폐공장 단지를 활용하여 지역예술 창작 캠퍼스를 조성하려고 한다. 도시의 주변 맥락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변 맥락이 나왔다 그러면 왜 나왔을까 고민하시고 현황도 바로 가서 확인해야 되고요. 보존건축물의 활용성 나와 있는데 보존건축물이 몇 개냐? 3개다. 그래서 보존건축물의 활용성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배치도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도시 주변 맥락 한번 보고 올까요? 도시 주변 맥락을 봤더니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단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단지 있고 6m 도로가 8m 도로와 같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m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수변공원이 있네요. 수변공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공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원과 수변공원이 있을 때는 좀 헷갈리기 쉬워요. 그래서 공원과 수변공원의 조건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걸 고민해 주시고요. 8m 도로, 그 다음에 15m 도로, 그 다음에 GL은 똑같이 다 00로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쪽에 20m 도로 쪽에서 접근해서 부도로, 그 다음에 부도로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장동 A, B, C가 있다는 거 현황도 확인했어요. 나머지는 설계 조건 보면서 체크해야죠. 지금 그려져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한 거 한번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6m 도로와 8m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있고 이쪽으로 15m 도로가 지나고 있고 이쪽으로 20m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A동, 그 다음에 B동, C동 이렇게 3개를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수변공원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공원이고 공원과 수변공원은 위치가 다르다는데 창작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죠. 그 다음에 예상하기에 이쪽으로 조망권이 우수하고 이쪽으로 채광이 우수한 걸로 봐서 조망과 공원, 수변공원의 조건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쪽이 정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퍼블릭적인 영역이다. 이런 것들은 대충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설계 조건이나 계획 강론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일단 도시 주변 맥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맥락에 따라서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하는 거고 다이어그램화해서 그려보면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오죠. 물론 주어진 현황도를 정확하게 보시는 게 더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지 조건 보시면 용도지역, 중공업지역이 나왔어요. 법규검도 바로 들어가야죠. 1조건, 그 다음에 가로급별 최고높이, 막다른 도로, 가각전제, 건축선 제한. 자, 그러면 일단 1조건은 없는 걸로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가로급별 최고높이는 지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막다른 도로는 현재 다 통과도로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가각은 8m 이상의 도로라서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일단 우리 땅 쪽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8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축선 제한은 요거는 제한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몰라요. 대지 면적은 21,301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보면은 179m에 119m 정도 나와 있네요. 좀 아쉬운 점은 정수로 좀 떨어지게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끝자리까지 나와 있다는 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너무 딱 맞는 답안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변 현황, 주변 현황도 참조하고요. 바로 확인하면 좋겠죠.
그래서 주변 현황도 대지 현황도 앞에서 한번 참고로 쭉 봤죠. 그래서 어느 쪽이 향이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축이 도시 주택과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공원이 있고 이쪽에 수변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20m 도로 지나가고 그 다음에 8m 도로로 가서 6m 도로 꺾이고 그 다음에 15m 도로 지나가고 그러면 내가 요 땅에다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가 라는 걸 다이어그램화 시키고 한번 그려보는 것도 구상에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계획 조건 및 고려사항 나왔는데요. 단지 내 도로가 나왔어요. 차로는 6m만 나와 있는데요. 주차장에만 적용한다. 그러면 내부에 없다라는 거예요. 차량 접근이 안 된다. 즉 보차 구분이 확실하다. 보행과 차량의 구분이 확실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 아트 에비뉴 나와 있고요. 8m 도로 나와 있네요. 아트 에비뉴, 에비뉴의 뜻은 가로수길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런 게 나오면 좀 따로 메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건축사 수험생 동호회 카페에서 이런 것들을 좀 메모를 하고 있어요. 언제 출제됐고 그 다음에 요거 내용들은 뭐다. 보행로는 6m 보행로와 4m 보행로가 있는데요. 요거 세 개는 보도예요. 그래서 비상 차량 및 서비스 차량 통행이 가능한 보행용 도로라고 나와 있네요. 비상 차량과 서비스 차량 통행이 가능한 보행용 도로. 당연히 예를 들어 이사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화물도 운반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도로들이 필요하겠죠. 자, 한번 그려봤어요. 4m, 그 다음에 6m, 8m, 그 다음에 차가 지나가는 건 6m. 그렇게 해서 4m, 6m, 8m, 그 다음에 6m. 이렇게 머릿속으로 딱 그려놓는 것이 아무래도 좀 나중에 확인할 때 좀 편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려봅니다. 그 다음에, 자, 오전 건축물이 나와 있어요. 기념관, 창작지원센터, 후생동. 그러면 바로 현황도에 기념관은 C동, 창작지원센터는 B동, 후생동은 A동. 이렇게 딱 그려주는 게 좋겠죠. 16에 15, 20에 20, 36에 18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황도 보면 사이즈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일단 사이즈들이 현황도를 보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동 C나 공장동 B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C동 같은 경우는 16에 15인데요. 이건 뭐 눈으로 그냥 짐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창작지원동 인 B동은 사이즈가 같으니까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축척을 찍어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가로가 15고 세로가 16인 건 눈으로 봐도 보이긴 합니다. 좀 아쉽죠. 사이즈를 정확하게 줬으면 훨씬 더 수월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은 증축 건축물에 해당돼요. 그래서 건축물이다. 그래서 공간이 아니라 건축물임에 주의를 해주시고요. 다목적 강당 45 곱하기 18 이게 꽤 크네요. 요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예를 들어 태블릿 기법이라 하죠. 잘라서 붙이면서 이동해 보는 거 요것도 아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문제 풀 때 이런 것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큰 건물은 태블릿 기법을 적용한다. 태블릿 기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위치를 이동해 보는 거예요. 물론 트레이싱 페이퍼에 그려가지고 위치를 이동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어떤 거든지 좀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시관 1과 2가 있는데요. 요게 두 개가 사이즈가 달라요. 그렇다면 요것들은 나란히 병렬형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제 퀘스천 마크를 한번 해보네요. 그 다음에 연결 브릿지로 계획하라. 그래서 크기가 다르면 한번 착안을 해봤어요. 창작관 1과 2는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얼마 떨어져야 돼요? 이따 조건에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증축 건축물하고 증축 건축물은 10m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건물들은 10m씩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생활관 1과 2도 사이즈가 같네요. 그래서 이것도 10m씩 떨어뜨려서 배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5층이고요. 요거는 3층이고 요거는 2층입니다. 그래서 연결 브릿지 계획, 연결 브릿지 계획, 연결 브릿지 계획 이거 뒤쪽에도 또 한번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에 나와죠. 전시관 1과 2 사이에 창작 1과 2 사이, 생활관 1과 2 사이에 연결 브릿지 폭 3m로 계획한다라고 나와요. 즉 이 내용에서 한번 나왔고 또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두 번 언급한 거는 항상 시험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채점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채점하기가 아주 어렵죠. 대충 위치가 따라간다라는 것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건축물 표현을 확인해야겠죠. 건축물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한 색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보기를 잠깐 보고 올까요? 보기를 봤더니 건축물은 굵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출입구는 검정삼각형, 차량 출입구는 화살표, 그 다음에 연결 브릿지는 점선이네요. 캠퍼스 광장, 공공광장은 빗금치게 되어 있고요. 분수마당, 공연마당, 홍보마당, 전시마당은 이렇게 빗금치게 되어 있고 조경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왔어요. 여기서 이제 캠퍼스 광장 나와 있고요. 이거 사이즈 크네요. 그래서 요것들은 한번 잘라서 움직이는데요. 루트를 써라 라고 써놨죠. 루트를 쓰라는 거는 1110을 루트로 씌우면 33평방미터 33 곱하기 33이 나와요. 그래서 위치 찾는 거 큰 면적을 찾는데 그래도 사이즈는 대충 알아야 되니까 33 곱하기 33이다. 분수광장은 540 곱하기 540평방미터니까 23 곱하기 23이다. 공공광장 27, 그 다음에 공연마당 19, 홍보마당 22, 전시마당 20 이렇게 환산해서 써놨네요. 전시마당은 기념관과 전시관 1, 전시관 2와 연결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죠. 이런 것들이 이제 표시를 같이 엮어주는 거. 이게 이제 그룹핑이에요. 홍보마당은 후생동에 인접해라. 후생동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그래서 후생동에 홍보마당에 인접해라. 홍보마당 가서 후생동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연마당 6m 보행로에 인접해라. 공공광장 20m 도로에 인접해라. 20m 도로에 인접해라.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한번 그려봤더니 기념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창작지원센터 있고요. 후생동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조건만 놓고 봤을 때 후생동 쪽에 홍보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작지원 쪽에 캠퍼스 광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광장은 20m 도로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기념관 쪽에 전시와 전시 1, 2, 전시광장, 전시마당이 들어온다. 그러면 전시마당과 기념관과 전시 1, 전시 2가 연계된다 라고 봤을 때 이쪽에 들어올지 현재는 알 수 없네요. 자, 이렇다면 대략적으로 예전에 기본적인 컨셉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이쪽을 중심으로요. 여기가 아무래도 퍼블릭, 즉 공공적인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이쪽이 정적,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것들이 세미 퍼블릭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쪽이 프라이버시 존이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계획 강론인데요.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너무 뇌리에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내가 계획 강론보다 설계 조건이 항상 우선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트레이싱지로 한번 그려보고 현황도에서 바로바로 그려보는 거 훈련들 필요하다. 그래서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배치 계획에서 2024년 2회 배치 계획이 특히 그랬는데요. 일단 배치 계획 문제풀이 순서는 어떻게 풀어라? 설계 조건 나온 순서대로 풀어라. 설계 조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문제풀이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행동은 반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그룹핑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반사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계되는 것들 2번 언급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바로바로 표시하는 것들. 그 다음에 6m 예를 들어서 캠퍼스 광장은 이렇게 연계한다는 거 6m 보행로는 저쪽에 써져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캠퍼스 광장은 이쪽 창작지원센터와 붙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나중에 묶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치 찾을 때 큰 면적 위주로 찾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용들 한번 확인하신 차원에서 한번 예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다시 강조 드리는 내용은요. 문제지 순서대로 푸는 게 바로 조건 분석의 원칙입니다. 설계 조건 분석의 원칙. 그 다음에 연관성 있는 것들은 묶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싱지를 이용해서 어디에 대략적으로 위치가 있는지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큰 건물이나 큰 영역은 일단 우선해서 잡아가는 이런 훈련들이 계속해서 반사적으로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배치계획 이렇게 풀면 65점 만점을 맞을 수 있다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설계 조건을 외워야 될까? 아니면 설계 조건 문제풀이 순서를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가?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조건이 나왔을 때 반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연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치계획 문제풀이 순서에 관련해서 2024년 이후의 배치계획 문제를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다음 강의는요, 배치계획 숨어있는 답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훈련을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영역성과 구리평 기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